처음에는 그냥 건망증이 좀 심해지신 줄 알았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를 오늘 또 물어보시고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을 못 찾고 헤매신 날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족의 얼굴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시는 걸 보고 나서야 우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조심스러워지고 웃음 대신 긴장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무언가 더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치매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겪어본 사람이기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박사 선생님들께서 공통으로 추천해주신 너무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해서 저희 가족도 평소에 매일 지키려 하고 있는 일상 속 뇌건강 비법을 6개 파트로 나눠서 그 이유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먹는 계란 한 알이 우리 뇌를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많은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대부분이 한 알 안에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뇌와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계란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콜린은 우리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이 충분하면 기억력이 유지되고 생각도 또렷해집니다. 반대로 콜린이 부족하면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자주 생기고 머릿속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콜린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계란을 자주 먹으면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하고 뇌에 쌓이는 염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스트레스에 약해지고 정보를 주고받는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자연 상태의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복잡한 보충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12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뇌를 구성하는 신경을 보호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성분을 몸에 흡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꾸준히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을 꾸준히 먹으면 비타민 B12를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루테인이 들어있습니다. 루테인은 보통 눈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루테인은 눈뿐 아니라 뇌도 함께 보호해줍니다. 눈과 뇌는 신경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이 좋아지면 다른 한쪽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루테인은 시력 유지와 함께 뇌의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분, 콜린과 오메가3, 비타민, B12, 루테인만 봐도 계란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강력한 음식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은 뇌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혈관 건강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계란을 자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던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걱정 대부분은 오해입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기보다는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 콜레스테롤을 늘리는데 더 가깝게 작용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벽에 들러붙은 나쁜 물질들을 씻어내고 피가 더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계란을 꾸준히 먹으면 혈관이 더 깨끗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레시틴은 혈액 속 지방이 서로 뭉치는 걸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 역시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계란은 단백질도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줄면 활동량이 감소하고 뇌 자극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계란은 뇌, 혈관, 근육을 동시에 지키는 식품입니다. 이렇게 보면 매일 아침 계란 하나를 꾸준히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3배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재료들은 모두 우리 주방에 흔히 있는 식재료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서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오랫동안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 안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알리신은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은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힘도 키워줍니다. 나이가 들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마늘을 조금씩 섭취하면 면역 기능과 혈관 건강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란에 마늘을 다져서 볶으면 고소하면서도 감칠맛이 나서 입맛이 없는 날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관 안쪽 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좋은 음식입니다. 양파를 계란과 함께 볶으면 단맛도 나고 향도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게 됩니다. 계란, 마늘, 양파 볶음 아주 간단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조합이죠.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빨간색 색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몸속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심장을 보호해줍니다. 심장과 뇌는 모두 혈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지키면 다른 하나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볶아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잘게 썰어서 계란과 함께 스크램블을 만들어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이 조합은 스크램블 토마토 액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간단한 한 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초록빛을 띠는 채소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눈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눈과 뇌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시력과 인지 기능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엽산과 비타민 K도 함께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혈관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계란과 함께 찜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계란 시금치찜은 간도 세지 않아서 위가 약하신 분들께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마늘, 양파, 토마토, 시금치는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그 효과가 더 커지는 식재료들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마늘은 혈압을 조절하고 면역을 강화하고,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당을 잡아주고, 토마토는 심장을 지키고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 시금치는 눈과 뇌를 함께 보호해줍니다. 이 재료들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도 많은 연구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재료가 지금 냉장고에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건강은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지금 집에서 먹는 한 끼 한 끼 속에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반찬 하나부터 바꿔보시면 됩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이 조합을 한 끼 식사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잘 챙기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도 가벼워지고 기억력도 한결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음식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심코 먹는 음식들 때문에 좋은 노력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어도 나쁜 음식을 그대로 먹고 있다면 그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치매를 막고 싶다면 좋은 것만 챙길 게 아니라 피해야 할 음식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것 중에도 무심코 먹다가 뇌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스팸,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쉽고 간편해서 자주 먹게 되지만 이 안에는 보존료, 인공색소,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관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질사냠이라는 성분은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방해하면서 뇌세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공육이 소량씩 자주 먹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에 스팸을 넣거나 샌드위치에 햄을 넣는 식으로 하루 한두 번씩 먹다 보면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공되지 않은 고기나 생선, 계란처럼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술과 담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난 하루에 소주 한 잔 정도밖에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한 잔 한 잔이 뇌에 주는 자극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술은 뇌의 기능을 느리게 만들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뇌에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혈액순환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음이 반복되면 뇌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배는 폐에만 나쁜 게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 속 산소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기억력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 속 유해물질은 혈관 안쪽 벽을 약하게 만들고 심장과 뇌에 모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 줄이거나 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탄수화물과 고지방이 함께 들어간 음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우리가 너무 자주 접하는 것들입니다. 달콤한 빵, 바삭한 과자, 기름진 라면, 냉동 피자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당분과 지방이 동시에 많고
가공 과정을 거쳐서 만든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관에 기름기를 끼게 만듭니다. 혈당이 자주 급격하게 오르면 혈관이 점점 약해지고 뇌에 스트레스를 주는 물질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과자나 빵을 자주 먹으면 포만감은 생기지만 실제 필요한 영양소는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뇌는 배고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더 먹게 되고 몸은 무거워지고 기억력은 흐려지게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한번 먹는다고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습관처럼 자주 먹게 되면 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는 게 어렵다면 줄여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과자를 먹고 싶을 때는 고구마나 바나나처럼 자연스러운 간식으로 바꿔보시고 라면 대신 야채를 듬뿍 넣은 국이나 달걀국을 선택해보세요. 하루 3번 먹는 밥상. 그 작은 변화가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나쁜 음식을 줄이고 좋은 음식을 늘려보면 우리 뇌는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계란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같은 계란이어도 조리 방법에 따라 몸속에서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드시는 방법,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은 물에 익히기 때문에 기름을 쓰지 않아 깔끔하고 열을 너무 많이 가하지 않아서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특히 단백질, 콜린, 비타민, B12 같은 성분들이 잘 보존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매일 먹기에는 삶은 계란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 즉 계란을 부쳐 먹는 방법입니다. 계란 프라이는 간단하고 익숙하지만 기름 선택과 조리 시간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쓰거나 오래 가열하면 기름이 산화되고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를 할 때는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너무 센 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날계란입니다. 예전에는 날계란을 그대로 마시는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위생 문제와 세균 감염 위험 때문에 날계란을 그대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은 익히면 소화 흡수율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익혀서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단백질 필요량이 높은 분들은 하루 2개에서 3개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개인 상태에 맞춰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노른자는 줄이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흰자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계란 섭취 전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삶은 계란은 가장 추천할 만하고 프라이는 기름만 조심하면 괜찮고 날계란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1개에서 2개, 많이 먹더라도 3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습관입니다. 음식은 무조건 좋다는 건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양, 나에게 맞는 조리법으로 계란을 즐겨보세요. 그러면 계란 한 알이 뇌와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아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를 통해 하루의 건강을 준비하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란에 대해 거의 모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지만 치매 예방을 위해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식사는 하루에 3번이지만 그 외의 시간도 무려 20시간이나 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치매 예방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 루틴 3가지를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하시겠지만 운동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해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곤 하세요. 걷기도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땀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단순히 산책처럼 걷는 것보다 심장이 뛰고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것이 뇌 자극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이 뇌세포의 연결을 도와주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운동 중에는 몸속에 나쁜 물질도 배출되기 때문에 뇌가 더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꼭 헬스장을 가지 않더라도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 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뇌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낮 동안 활동하면서 쌓였던 노폐물과 독소를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입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잠을 자는 동안 분해되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 속에 쌓이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숙면을 하면 이 물질이 정리되면서 뇌가 깔끔하게 정돈됩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가 찌든 옷처럼 더러워지고 생각이 뿌옇게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단순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깊은 잠,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멀리하고 빛을 줄이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 물 한 잔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뇌는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침 물 한 잔은 뇌의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마시면 몸속 혈액이 잘 돌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지면서 하루의 기억력, 집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물도 좋지만 조금 더 효과를 높이려면 음양탕처럼 마셔보세요. 음양탕은 따뜻한 물 반, 찬물 반을 섞어서 미지근한 온도로 마시는 물입니다. 이 온도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내장과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뇌에 가는 혈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침 한 잔의 물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운동으로 땀을 내고 잠을 잘 자고 물을 챙겨 마시는 것. 이 세 가지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치매 예방 루틴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몸은 변화를 기억하고 뇌는 그 기억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이 차곡차곡 쌓이면 생각은 또렷해지고 하루는 가볍고 즐거워집니다. 식사도 바꿔보고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꿔보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죠.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런 노력만으로는 확신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혹시 초기에 들어선 건 아닐까? 부모님이 요즘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초기 증상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치매의 조기 신호를 알아볼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반복적인 질문입니다. 같은 말을 자꾸 물어보거나 들었던 이야기를 잊고 다시 묻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헷갈리거나 날짜나 요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도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격이 예전보다 달라졌다는 느낌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하던 분이 갑자기 짜증을 자주 내거나 꼼꼼하던 분이 실수를 자주 하면 뇌의 변화가 시작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을 느꼈을 때 언제 병원을 가야 할까요? 정답은 지금입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할수록 그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즘은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도 인지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정밀 검진으로 뇌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는 간단한 문제를 풀거나 그림을 따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사 시간도 길지 않고 부담도 적기 때문에 한 번쯤 받아보면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통해 치매가 아닌 일시적인 건망증인지 다른 원인에서 온 증상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줄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 가까운 가족이 걱정된다면 부드럽게 설득해서 함께 병원에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늦기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무섭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의 시작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계란에 좋은 재료 하나만 곁들이고 하루 습관 몇 가지만 더해도 뇌와 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매일 아침 계란 한 알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계란에 마늘, 양파, 토마토, 시금치 중 한 가지라도 곁들여 보세요. 우리 몸은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땀이 날 정도로 조금만 더 움직이고 밤에는 숙면을 위해 빛을 줄이고 따뜻한 물을 마셔보세요. 아침에는 물 한 잔으로 뇌를 깨워주면 더 좋겠죠. 이런 루틴을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서로 챙기고 함께 지켜보면 훨씬 더 쉽고 즐겁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걱정이 된다면 너무 늦기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강은 지켜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공유하고 싶은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